혹시 영화 속 파티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열정적인 무대에서 댄서들이 현란한 스텝을 밟는 걸 보면서 와, 저 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 많죠.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춤들을 막연히 댄스 스포츠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막연함을 걷어내고 댄스 스포츠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댄스 스포츠가 단순히 하나의 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세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영혼이요? 네, 마치 클래식 음악과 라틴팝처럼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세계가 각자 어떤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춤의 동작 하나하나, 심지어 입는 옷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와, 두 개의 다른 영혼이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우아함의 극치, 다른 하나는 열정의 상징이라고 들었어요. 이 두 가지 매력을 함께 파헤쳐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댄스 스포츠의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TV에서 댄스 스포츠 경연을 볼 때 아, 저 동작은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료에 따르면 댄스 스포츠는 댄스의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문화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춤인데 스포츠다. 이건 그냥 춤추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클럽에서 자유롭게 추는 춤은 순수한 댄스에 가깝죠. 네네. 하지만 댄스 스포츠는 정해진 규칙과 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선수들이 경쟁을 해요. 예술적인 표현력과 함께 고도의 신체 능력,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거죠. 아, 그래서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예술 점수와 기술 점수가 함께 있는 피겨 스케이팅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비유를 드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과 규칙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댄스 스포츠의 시작이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8세기 말 영국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영화 오만과 편견 같은 데서 보던 무도회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요. 정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작점, 영국 상류층의 사교 모임이라는 배경이 댄스 스포츠의 절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어째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옛날에 거기서 시작했다. 이 정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매너나 격식 같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매너와 격식이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정해진 예법, 품위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그대로 춤에 녹아든 거예요. 아, 춤의 그 문화가요? 네, 파트너를 어떻게 잡는지, 이걸 홀드라고 하는데요. 또 무도회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다른 커플과 부딪히지 않는지, 어떤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사교계 에티켓에서 출발한 거죠. 이게 바로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모던 스탠다드 댄스의 뼈대가 된 거고요. 와, 그냥 총통작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사회적 약속과 문화가 담겨 있었군요.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자료에 우리말 아이는 고종 황제 시절에 처음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볼룸 댄스라는 이름으로요. 당시 조선의 분위기와는 정말 달랐을 텐데 신기하네요. 네, 물론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외교관이나 개화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행해졌겠죠. 대중화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고요. 그래도 그 시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댄스 스포츠의 두 가지 큰 갈래를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모던 스탠더드와 그 반대편에 있는 라틴 댄스. 이 두 가지는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태어난 곳도 추구하는 가치도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요. 먼저 모던 스탠다드의 세계부터 여행을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자료에서는 모던 스탠다드 댄스를 우아함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의 향연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는 왈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그리고 비엔나 왈츠 이렇게 5가지 춤이 속해 있네요. 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클래식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맞아요.
특히 왈츠는 볼룸 댄스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스탠다드 댄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춤이에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공주님과 왕자님이 추는 춤이 대부분 왈츠나 비엔나 왈츠죠. 아, 맞네요. 그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플로어를 도는 그 움직임, 딱 상상이 돼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춤 중에서 탱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왈츠가 부드럽다면 탱고는 뭔가 더 강렬하고 절도 있는 느낌인데요. 오, 예리하시네요. 사실 탱고는 이 5개 춤 중에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서 온 이민자예요. 아, 이민자요. 네. 그래서 다른 4가지 유럽 춤과는 다르게 우아함 속에 날카로운 긴장감과 드라마틱한 요소가 숨어 있는 게 매력이죠. 스탠다드 댄스의 품격은 지키면서도 라틴 댄스의 열정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뭐랄까, 경계에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탱고가 유독 독특한 매력이 있었군요. 이 스탠다드 댄스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료에서는 정해진 흐름을 꼽고 있어요. 춤추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홀드라고 부르는 파트너와의 기본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요. 네. 왜 이렇게 규칙이 엄격한 건가요? 자유롭게 추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교 모임의 에티켓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아, 넓은 무도회장에 여러 커플이 동시에 춤을 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제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엉망진창이 되겠죠. 서로 부딪히고. 그렇죠.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일종의 교통 규칙을 만든 거예요. 서로 동선이 꼬이지 않고 유려하게 춤을 출 수 있도록요. 교통규칙이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파트너와 몸을 밀착시킨 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홀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홀드는 단순히 파트너를 잡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두 사람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기 위한 연결장치이자 소통의 창구죠. 소통의 창구요? 네. 남성의 리드가 여성에게 전달되고 여성은 그 리드를 받아서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섬세한 커뮤니케이션이 홀드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 단단한 프레임 안에서 절제된 움직임으로 최고의 우아함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스탠다드 댄스의 미학인 거죠. 와, 뭐랄까 통제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통제된 아름다움. 와,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복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남성은 턱시도나 연미복, 여성은 길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복장은 그 춤의 철학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여성의 긴 드레스는 춤을 출 때 물결처럼 퍼지면서 유려한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주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남성의 턱시도는 그 자체로 격식과 품위를 상징하고요. 모든 요소가 클래식한 품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는 셈이에요. 서양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첫 춤으로 왈츠를 추는 것도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이고요. 듣고 보니 정해진 방향, 밀착된 홀드, 격식 있는 복장, 모든 게 통제와 격식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아, 이렇게 듣다 보니 문득 이와는 정반대의 모든 걸 폭발시키는 듯한 자유로운 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하, 정확해요. 이제 그 뜨거운 세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 네. 바로 라틴 댄스의 세계입니다. 스탠다드가 차갑고 푸른 얼음 조각 같다면 라틴은 이글이글 초오르는 붉은 불꽃이라고 할 수 있죠. 불꽃이라니 벌써부터 분위기가 다르네요. 라틴 댄스에는 룸바, 차차차, 자이브, 삼바, 파소드블레 이렇게 5가지가 있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브라질, 쿠바 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민속무용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기원부터가 유럽의 궁중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요. 유럽의 볼룸이 격식과 질서의 공간이었다면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에너지와 생명력의 공간이었죠. 아, 정해진 규칙보다는 심장이 터질 듯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삶의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차차차 하면 어릴 때 학교에서 억지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하.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는 이게 그렇게 열정적인 춤인 줄 전혀 몰랐네요.
그냥 스텝 안 틀리려고 발만 쳐다보기 바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건 정말 기본적인 스텝일 뿐이고요. 진짜 차차차는 그 리듬을 타면서 얼마나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아, 라틴 댄스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춤, 즉 퍼포먼스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관객을 유혹하고 함께 즐기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댄스와는 다르게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홀드 방식도 자유롭군요. 손만 잡기도 하고 아예 손을 놓고 각자 개인기를 보여주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스탠다드가 정해진 철길을 달리는 우아한 기차라면 라틴은 경기장 전체를 자유롭게 누비는 F1 머신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 자유가 바로 라틴 댄스의 핵심 정신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유롭다는 게 아무렇게나 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유로운 표현 안에는 아주 정교한 테크닉과 신체 컨트롤, 그리고 파트너와의 교감이 필수적이죠. 그렇군요. 스탠다드가 외적인 틀을 통해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면 라틴은 내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주고받으며 교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라.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그렇죠. 이런 특징은 의상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댄서들의 열정을 그대로 담아낸 뜨거운 패션이라고 표현했는데 노출이 많고 아주 화려하잖아요. 네, 라틴 댄스의 의상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댄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것. 예를 들어 빠른 다리 움직임이는 골반의 움직임을 잘 보여줘야 하니까요. 네네. 둘째는 춤이 가진 스토리와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열적인 룸바, 경쾌한 자이브, 화려한 삼바 축제. 각 춤의 성격에 맞는 디자인과 색상을 통해 관객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의상 자체가 또 하나의 표현 수단인 셈이죠. 그렇군요. 스탠다드 댄스의 의상이 춤의 격을 완성한다면 라틴 댄스의 의상은 춤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댄스 스포츠는 유럽 상류층 문화에서 온 모던 스탠다드와 라틴 아메리카 민속춤에서 온 라틴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뉘네요. 맞아요. 기원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뿌리죠. 그리고 모던 스탠다드는 통제와 격식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해진 방향, 파트너와 밀착된 홀드, 품에 있는 복장에서 그 특징이 드러나고요. 네. 반면 라틴 댄스는 자유와 표현의 춤이네요. 정해지지 않은 방향, 유연한 홀드, 그리고 댄서의 개성과 열정을 드러내는 화려한 의상이 그 상징이고요. 완벽한 정리예요.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댄스 스포츠가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걸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삶의 철학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이에요. 영국의 볼룸에서 시작된 절제된 우아함과 라틴 아메리카의 뜨거운 대지에서 터져나온 폭발적인 열정. 이 상반된 두 매력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게 바로 댄스 스포츠의 진짜 매력인 거죠.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댄스 스포츠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가 이제는 우아하고 절제된 춤과 자유롭고 열정적인 춤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춤의 규칙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왜 스탠다드 댄스는 꼭 붙어서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지, 왜 라틴 댄스는 더 자유롭게 공간을 쓰면서 개성을 뽐내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네. 모든 규칙에는 그 춤의 정신이 담겨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와, 춤 동작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 댄스 스포츠가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보여요. 정말 재미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네. 오늘 분석한 자료는 철저히 남녀가 함께 추는 커플 댄스로서의 댄스 스포츠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처럼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적인 스탠다드와 자유로운 라틴의 동작 원리나 스타일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보는 케이팝 안무와 같은 현대 대중춤에는 어떻게 흡수되고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을까요? K-팝 안무요?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볼 때 수많은 멤버가 오차 하나 없이 하나의 유기차처럼 움직이면서 정교한 대형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있죠. 네네, 있죠.
그건 어쩌면 스탠다드 댄스가 추구하는 통일성과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현대적으로 변형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반면에 안무 중간에 각 멤버의 개성과 끼를 폭발시키는 솔로 파트나 프리스타일 구간은 어때요? 그건 라틴 댄스가 가진 개인의 표현력과 자유로움을 떠올리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룹 전체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파트와 멤버 각자의 매력을 보여주는 파트가 공존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K-팝 무대나 뮤직비디오를 보실 때 한번 이런 관점으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무송에서 스탠더드 댄스처럼 정교한 구조미를 강조하는 순간, 그리고 라틴 댄스처럼 각자의 표현력을 폭발시키는 순간을 찾아보는 거죠. 와, 정말 재밌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대중문화를 즐기는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점을 더해줄 수 있을 겁니다.